오늘은 학폭 방관자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 방관자 말이지요. 학교폭력이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는 늘 가해자를 욕하고 피해자를 동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폭력이 일어나는 동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방관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괴롭힘을 당할 때 교실에는 그걸 지켜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심리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관자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관자를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공범이다. 비겁하다. 인성이 나쁘다. 물론 도덕적으로 보면 방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방관자의 대부분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학생들이고 집에서는 착한 자녀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충분히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학교 폭력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이건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어떤 본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인간의 뇌가 집단 속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됐다는 데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시절 인간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맹수를 혼자 상대할 수도 없고 추위를 혼자 버틸 수도 없고 사냥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오직 집단에 속해 있을 때만 안전하다 느끼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맹수의 습격이 아니라 곧 죽음을 의미하는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만 년을 살아온 결과 우리의 뇌는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시스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걸 사회적 배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구석기 시대가 끝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이 교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 전체가 그걸 못 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내가 나서서 말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다수가 방관하고 무시하고 침묵하는 분위기를 깨고 혼자 다른 행동, 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이걸 위험 신호,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집단의 분위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다음 표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구석기 시대에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다 같이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방관은 비겁함이 아니라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조가 반복되면 인식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는 누구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괴롭히는 것이 당연히 잘못되었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다들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인가? 별일 아닌가? 이렇게 다수의 침묵에 동조하게 되다 보면 명백한 폭력도 점점 일상적인 풍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일상이 되고 방관이 정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 버려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동조 심리는 이렇게 우리의 판단력까지 마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관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혼자 튀는 행동, 나서는 행동을 하는 건 내가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한 명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 명이 나서고 거기에 또 한 명이 동조해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세 명만 모여도 그게 새로운 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침묵하던 쪽이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혼 한 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에 동조해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기를 냈을 때 옆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마디를 보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방간의 구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방관자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관은 단순히 나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오래된 생존 본능과 동종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은 힘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방관의 자리에 서 있다면 기억하세요.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새로운 다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상으로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